신용카드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소식은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열받는 뉴스가 또 들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인구수가 5,100만을 살짝 넘겼는데 4,400만 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부의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열받는 일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숫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 정보 구체적으로 얼마나 크게 터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병원과 약국에서 그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 정보 47억 건이 유출됐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난해 신용카드 3사가 유출한 정보가 1억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예. 피해 환자 수로 환산을 하면요, 4,004만 명에 달합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달하는 숫자가 피해 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희영 기자나 제 정보도 유출이 됐다고 보면 그게 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작은 의료기관, 예. 의원들에서도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참 이런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제 외주 전산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업체가 전국 7,500개 병원에 요양급여 청구 사전 심사 프로그램을 납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 정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정보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정보들을 빼낸 거죠. 근데 이 빼내는 과정에서 병원의 허락을 받거나 혹은 환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정보를 빼내서 예. 정보를 판매한 겁니다. 네네. 그 개인정보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정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빠져나간 건가요? 네,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은 주민등록 번호는 입력을 하잖아요. 당연히 쓰고요. 네, 예. 그런 성명, 주민등록 번호 같은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혹은 그래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 기록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좀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개인정보, 이름이나 주민등록 번호,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용카드 유출됐을 때 이미 좀 날아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떤 병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떤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지까지 좀 유출이 됐다는 건 심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혹은 어떤 지금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는 게 있나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숫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해당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대한약사회 산하의 그 약학 관련 재단법인에서도 대규모 정보를 유출을 했습니다. 예. 이게 기업 기존에 있었던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업체보다 더 숫자가 커요. 네. 이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에 있는 약국에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서 예. 그 제공에 대한 약국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 기록 같은 것을 모두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예. 병원뿐만이 아니라 약국도 이 피해 사항에 포함된다라는 점에서 훨씬 상황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걸 사실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양한 것도 아니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좀 뜬금없이 통신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S 대기업 통신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감은 잡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대기업 통신사가 거론되면서 참 어떤 일인가, 예.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전자 처방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이 업체는 이 과정에서 전자 차트 업체들과 짜고 병원 2만 3천여 곳으로부터 7,800만여 건의 처방전 내역을 수집을 했고요. 예. 이 수집 정보를 건당 50원에 약국에 판매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건당 50원에 아직까지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긴 하지만 통신사에서 이걸 건 바이 건으로 50원에 환자 정보를 판다는 것도 좀 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과연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는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을 할 것인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어제 이 사건 발표가 있은
바로 직후에 예. 보건복지부에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외주 전자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네. 라는 게 주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도입제, 등록제를 도입을 해서 네. 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업체들만이 이런 소프트웨어 제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전에는 검증이 안 됐었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래요? 등록제가 따로 별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환자의 정보를 유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동안 승인을 취소키로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문제가 된 기업들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이런 건강정보 소프트웨어, 이들 업체들이 제공했던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던 게 저희가 앞서 우리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렇게 뭐 다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선 당장 못 쓰게 하면 어떤 대안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걸 못 쓰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못 쓰게 하는 건가요? 일단 그래서 지금 전국 약국들도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만여 곳의 약국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약사회에 등록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국들이 경영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의 대책대로 취소가 된다면, 승인이 취소가 된다면은 일선에 있는 약국들은 유료 프로그램을 새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약국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프트웨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대책은 너무 강경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무료로 쓰던 것을 유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프로그램 이건 위험하니까 쓰지 마라고 한다면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나름대로 이런 어떤 의료기관 쪽에 나라에서 좀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허술하게 관리가 됐었네요. 등록제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이렇게 사태가 터지고 나면 너무 대응이 한 발 늦은 거 아니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사태가 안 터졌다면 이런 얘기조차 안 나왔겠죠. 실제적으로 현재 상황 그리고 좀 취재 기자 입장에서 좀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네요. 네,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냐,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왜냐면은 그 환자 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 목소리는 한 해도에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 모든 환자 정보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 넘기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이건 관행처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거나 혹은 자기가 다른 곳에서 다시 병원을 개업할 경우 그때 병원에서 쓰는 등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관행처럼 해왔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좀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정보 유출, 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변화도 근본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 우선 쓰지 마라는 굉장히 1차원적인 해결책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병원들과 약국들의 혼란까지도 생각하는 효과적인 좀 방법들이 계속해서 후속 조치로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 2부의 정희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